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칙칙하고 호동님하고 휘파람님은 뭐 몇 번 나오셨기 때문에 네. 네일로님만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영원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작가 네일로 시작입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네일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시고 적폐 경매 베이스로 하시는 경매 베이스. 네. 책도 있으시고요. 포항 아파트 시장 답답합니다. 그냥. 그냥 숨이 꽉꽉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서는 일단은 포항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장을 갖고 있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구축 아파트들, 특히 또 제 주변에 양덕하고 이렇게 장성동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매일 밤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안 팔린다고.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고. 올 초만 해도 사실 매각할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 초에 제가 그랬어요. 좀 매각 좀 하자. 상구 4차 같은 경우에도 4억을 바라보다가 이제 3억 7천 선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사실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4억을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3억 7천에는 매각하기 싫다. 이러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3억에도 매각을 못 해가지고 지금 좀 그러신 분이 오늘 오전에도 통화하셨고, 그리고 효자동 같은 경우에도 대형 평수가 이제 34평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대형 평수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지금 물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효자동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전세가 나오면은 거의 빨리빨리 계약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약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24년대 물량, 뭐 초곡이랑 인지구랑 펜타시티랑 23년, 4년, 5년까지 그 물량이 선방향이 됐는데 거기다가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전세가 사실 전세가가 괜찮았거든요. 올 뭐 여름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전세가 지금 사실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더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내년에 이제 오천 힐스부터 그다음에 등양동 뭐 아침도시 캐린 시작으로 뭐 그다음에 흥해 서이 스타일스 시작으로 이제 24년도에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아마 전세가가 안 받쳐주면 아시다시피 많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사실 뭐 포항에 분양권 2장 뭐 힘들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대구 분양권에 비하면 감히 뭐 분양가 뭐 대구에 비하면 그러니까 2개 들고 있으면 뭐 괜찮죠. 우리 좀 들고 있으신 분들 5개씩 뼈를 갈아 넣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고해성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뭐냐면 전 2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 2개 더 사고, 살 때는 이야기 안 하죠. 올 때는. 맞아. 내릴 때는 이야기를 이제 고해성사를 하죠. 저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의 인간인지라 본능인지라 그렇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저희도 대구는 더 심각합니다. 8월 9월 달까지는 빨리 10% DC를 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 타이밍도 놓치신 분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라도 4년을 계약하자. 대신 전세를 좀 저렴하게 내자. 근데 또 사람 마음이 또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샀던 매입했던 금액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전세가도 봤으니까 또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도 놓칠 것 같아요. 전세를 이제 4억 5천쯤에 맞췄던 기존의 아파트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세가 거의 가격이 4억이거든요. 그러면 3억 5천이라도 빨리 계약하고 4년을 돌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희가 이제 분양권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내가 예를 들어 3억을 2억 5천에 전세를 빼잖아요. 역사적인 가격으로 전세를 빼면 한 달 뒤가 되면 내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뺀 거가 돼요. 그래서 매매가도 아까 전에 10% 20% 이야기했지만 단순해요.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너 시세 알아보고 몇 군데 부동산을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그 시세에서 그냥 훅 쳐서 팔아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욕심이 옛날 가격을 알잖아요.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피가 뭐 2억이 됐다가 하루아침에 무피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워하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피가 2억짜리가 지금 무피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그게 사이버머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그 시세가 피가 1억일 때 5천에 팔 수 있을 때 팔아버리는 게 이제 하락장에 맞으면 더 현명한 선택인데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끝까지 들고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매매든 전세든 생각보다 훨씬 더 확 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전세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자기가 실수요를 하려고 전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오면은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대신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대신에 우리가 이 하락장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을 던지고 골머리 아픈 걸 잊어먹자. 그런 마인드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싸게 한다고 나중에 보면은 지금 뭐 그렇게 싸게 하는 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뺀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이 된다. 이런 시기가 오죠, 항상. 저는 이제 투자를 좀 하신 분들 겪어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파는 가격이 싼 게 아니구나, 절대. 시간이 지나면 합니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물론 이제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3억짜리를 2억 5천에 전세를 내든 팔았다. 욕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아니 못 파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살려는 사람은 살려는 심리가 없는데 누가 봐도 싸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굳이 살 이유가 없죠. 지금 서울도 힘듭니다. 사실 지금 서울 전세도 못 맞춰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지금 뭐 유동자금을 다 묶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한 달 전에도 얘기했어요. 전세 그냥 확 깎아라. 방법 없다. 근데 결론은 한 달 뒤에는 내가 얘기했던 전세 가격보다 더 낮게 내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욕심이 부리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하죠. 대구랑 포항은 워낙에 물량 때문에, 공급 때문에 이미 뭐 심리가 그 선방향 됐는데 이제 심리 때문에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아마 아직까지 한참 남은 기간이 있을 겁니다. 대구나 포항이나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포항은 일단 일반 매입으로 아파트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실수요다 하면은 경매로 좀 매입을 하면 좋겠고, 아직까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은 좀 경매를 매입을 해서 차익을 좀 보고 있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1억 이하짜리 아파트는 또 전세가 또 많이 없어요. 지방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보다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결론은 일반 매입으로 돌리면은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회원님들도 한 분이 그런 식으로 매각을 진행을 하셨고요. 법인으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으로 지금 돌리고 있고. 지금 저도 들고 있는 물건 중에 크게 걱정이 없는 게 작은 물건들. 걔네들은 전세도 잘 빠져요. 왜냐면 LH 전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억 5천 미만들 저희가 뭐 가로정비나 소규모 재건축 아니면은 뭐 재개발 때문에 이슈가 있어 샀던 애들은 사실 뭐 전세도 잘 나가고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여파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가격대에 따라서 조금씩 또 네. 다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분들도 이제 가격대가 떨어지니까 물론 그 가격을 방어하지는 않습니다. 1억 5천짜리가 2억까지는 않죠. 뭐 1억 2천에 1억 1천에 매물을 내면 거래는 돼요. 얼마 전에 하나 팔았고. 요즘 포항 경매 쪽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포항 아파트 경매는 일단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포항 옆에 있는 위성도시 경주를 좀 보고 있어요. 차라리. 경주는 공급 물량이 신경주역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구도심 공간에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데를 또 선호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수요가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주 쪽의 아파트를 좀 경매로 매입을 하고. 경주의 전세가가 높죠 지금. 네, 전세가도 좀 받아주고 있고. 근데 또 경주 용왕지역에 엘리넷들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분양가가 좀 있는 편인데 거기서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가 지금 프리미엄이 싹 다 꺼졌습니다. 기존의 기축들이 조금 거래가 되는 편입니다. 애들을 아마 대구 분들도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애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주변에. 거기가 이제 경주 1등 자리. 네, 경주에서는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수요들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도 이제 유동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결론은 하락하고 있죠. 저희 이제 경북 분들은 경주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한 번씩은 가보니까. 근데 그 타지 분들은 경주 그러면 첨성대, 성에 네, 그렇죠. 뭐, 부곡사. 네, 불국사 이런 것만 알고. 황리단길. 사실 주거지는 그 첨성대 위쪽에 강 건너서 위쪽 편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거기에도 나름대로 재건축도 있고. 뭐 신축 아파트 거기서 1등, 2등 하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도 있고 뭐 거기에 사군도 따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프랭님도 오늘 포항 돌면서 포항의 도시 같은 그런 많은 모습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들을 봤잖아요. 맨날 꼬동 게스트하우스는 가다가 그렇지, 바닷가 보다가. 하니까 신세계던데. 네, 그렇죠. 오늘 지곡이나 효자동이나 제삼종이나 양덕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경주는 전세가가 지금 높거든요. 아직까지. 포항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저렴한 가격에 단타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경주를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황리단길 진짜 더 편했던데. 예, 진짜 지금은 경주가 진짜 관광의 도시로 많이 바뀐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보다 불과 뭐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리고 작년에 저작년에 매 한 해씩 갈 때마다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식당을 가도 현지인 말고 외지인 분들을 많이 마주치거든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거나 아니면 강릉을 가거나 하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경주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인구가 저렇게 작은데도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럼요. 네, 경주도 재건축 아파트가 뭐 5천만 원 하던 게 1년도 안 걸렸어요. 한 6개월 만에 1억이 오르는 그랬었거든요. 경주의 특징이 이제 인구가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성건동 가면은 다 외노적분밖에 없어요. 거기 뭐가 있죠? 기억? 일단은 외동 쪽으로 넘어가면은 현대차하고 1차 밴드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기 이제 때문에 울산 쪽으로 내려가는 네. 그쪽 라인에는 경주 우리가 생각하는 경주가 아니라 울산을 연결하면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공단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한국 분들은 또 외국인 노동자들하고는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그 지역하고 같이 공유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국인들은 또 이쪽 지역에 살고 이런 식이죠. 광주 아파트 경매 말고 또 포항 경매 쪽에는 어떤 거에 또 좀 관심이? 저희는 이제 아파트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도 그렇고 예, 상가도 그렇고 뭐 예, 모텔, 공장, 뭐 창고, 상가주택, 뭐 모텔, 예. 뭐 그런 식으로 올해 좀 성과 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이렇게 갔는데 수익형 괜찮습니까? 네, 수익형 부동산이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대출을 안 해줍니다. 어차피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세로 자기 보증금을 좀 깔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실토를 좀 하면은 수익률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양덕에 가니까 수익률이 뭐 엄청 좋더라고요. 호동님이 두고 계신다고 얼마나.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아파트 투자나 이런 것들은 뭐 희쌤이나 네일로쌤한테 저는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어요. 뭐 아는 책 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다가구는 제가 양덕에 좀 투자를 했는 게 뭐 경매로 입찰을 했고 일반 매물로 결국은 샀는데 네. 이제 양덕 쪽에 이제 그 영일만 산단에 뭐 에코프로도 들어오고 배터리 특구도 들어오고 그래 이제 지방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곳이 몇 군데는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지 가격하고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가구를 매입하는데 토지 가격 정도로 이제 다가구를 이제 건축비 없이 매입하게 가능해졌거든요. 이제 금리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이 맞아져 버리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지금 사도 됩니까? 저는 샀는데 저는 사고 주변 분들도 많이 샀어요. 저희가 따라서 사고 제가 리스트 정리했던 걸로 한 주변 분들은 한 7, 8분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건물주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건물주분들 모인 단톡방도 하나 만들었는데 건축비로 따져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이제 방이 많고 하니까 너무 저렴한 가격에 하니까 수익률이 뭐 10% 이상씩 대출 없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괜찮죠. 향후 가져가더라도 토지 시세 차익도 가져가는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일단 저희가 한번 싹 쓸어가지고 좀 괜찮은 매물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싹 쓸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휘바람 쌤한테도 하나를 줬는데 안 하셨어. 휘바람 쌤이 이제 수성에는 안 사는 거죠. 네. 쓰레기 던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매물도 다른 분이 사셨어요. 결국엔 다른 분이 사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양덕에 다가구가 좋다고 수익률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포항의 다른 지역의 다가구는 어떤가? 효자동 원룸도 괜찮다고 했고. 효자동이 약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효자동 원룸 효자동에 이제 매력이 있는데 효자동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효자동 다가구는 네일로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효자동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유, 네. 건물 주시네. 일단은 이제 거기가 발전하기 전에 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었고 지금은 월세가 물론 올라왔는데 지금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률은 장성동보다는 못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토지 가격이 원체 올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수익률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도 저는 이제 월세를 받고 있고 꾸준히 그래서 이제 또 월세도 오르고 하니까 제가 샀던 가격에서는 수익률이 엄청 만족스러운 거죠.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20% 했어요.
예전부터 저도 한 10년 전에 경매하러 뭐 포항에 오고 했었거든요. 월세 수익률이 좋았어요, 포항이. 왜 좋지? 장난 아니다. 예, 예전에도 그랬어요. 빌라도 뭐 4천만 원 하는 게 뭐 월세가 뭐 500에 뭐 40, 뭐 30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매하러 오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수익률로만 봤을 때 지가 상승은 뭐 타 지역보다 작을 수는 있겠, 광역시보다 작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도 경매를 투자할 때 전국을 다 가거든요.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에 이제 넬로님과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방 월세가 뭐 35, 40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포항에도 원룸이 지금 30에서 40, 35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월세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방 한 칸에 대한 월세는. 이 정도 세팅의 월세가 나오면 대구 가면 매가가 11억, 12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샀으니까 네. 수익률만으로는 이만한 게 작아요. 지방이 훨씬 좋죠. 근데 이게 잘 찾아보면 포항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순강에 가도 그렇고 또 월세 수익률 높은 데가 천안하고 청주예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그런 지역들 대부분 다 특징들이 뭐 포항도 마찬가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거든요. 그쪽 동네를 보면 월세 수익률이 괜찮아요. 뭐 소형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다가구든 괜찮고요. 광역시로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어요. 시가는 비싼데 수익률은 떨어지죠. 월세가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좋으니까 다구는 약간의 손이 가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꼬동TV 이제 외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로 먹고 산다고. 네. 두 분 다 이제 다가구가 있으시니까 네. 뭐 어떤 엑식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또 평생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음. 거기가 저는 살 때 보니까 이제 그 종이 좋아가지고 3종이었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이제 좀 종이 좋았어요. 1종이나 거의 2종인데 거기는 3종이라 가지고 뭐 나중에 뭐 재개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평생 가져간다 생각하고 매입을 3종이면 제니스 위쪽이겠네요.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만 딱 3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효자동은 뭐 입될 거 없고. 다가구를 매입을 할 때 어떤 걸 보냐면은 네. 이 지역에 지가가 상승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고동님은 거기서 나중에 이제 조합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아, 내가 몇살 잡고 끌고 네, 가냐? 그렇죠. 그런 뜻으로 이제 내가 이제 아니, 기분 근데 뜻이 있는. 그거는 이제 뭐 이란 이한 사안 사안 중에 하나고 그냥 가져가만 가도 뭐 나쁘진 않으니까. 스타 조합장이 되는 거지. 제가 BDA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거든요. 실제로 저는 효자동도 있지만 장성동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할 때는 일단은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결론은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아파트 분양이에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으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권, 학군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성동에 가장 지금 또 이슈가 뭐냐면은 한호 힐스테이트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3,000세대 가까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주변에 활기가 돌겠죠. 지금이 아파트 장이 안 좋아서 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물론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사람들은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이 상권이 발달하고 그리고 그 주변이 지가가 오르죠. 그런 식으로 지방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노일수가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 쪽은 그 반대편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래쪽은 다들 공원이잖아요. 그럼 그쪽이 확실히 좋아질 수는 있겠네요. 네. 길 건너는 거죠. 네, 네, 길 건너서.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요. 네? 사요? 그 휘파람 쌤에 이제 맞으려면 한 수익률이 한 40%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가 워낙 높아가지고 40%면 에어비앤비인데. 근데 다가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두 개나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한 가구당 몇 가구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개당? 효자동은 15가구고요. 그리고 장성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상가가 있고 위에가 이제 9가구 정도 있습니다. 호동님은 몇 가구예요? 저도 15가구 같아요. 한참 그럼 꽤 규모가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한 귀찮음? 예, 처음에는 좀 관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일단 청소업체 맡겨놓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 연락이 뭐 많이 나와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네. 이게 월세는 좀 들락날락이 좀 있잖아요. 뭐 전세는 그렇다 치고. 네. 그런데 뭐 그것도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둔해서 혹시 전화를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치고 이제 돈을 청구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계좌만 딱 보내주면은 이제 되니까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가요. 네. 다가구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아, 그거는 이제 지가가 상승이 안 되는 지역에 사셨던 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모텔촌 근처에 사셨던가. 지가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 지역에. 미래 가치가 없는 곳. 네네.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하시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 일단 두 분은 절대가가 너무 싸요. 싸게 샀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대가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점에 잘 잡으셨기 때문에. 네일론님은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그 효자동의 원룸은 아마 그 다가구는 아마 이제 황금알을 낳는 그 뭐 거위 오리 같은 그런 네, 케이스일 거예요. 계속 이제 걔가 CD를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가 될 거예요. 완전하요. 그럼 네일로님 그 물건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반 매입으로 샀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효자동이 사실 이만큼 발전이 안 했어요. 그냥 들판이 쫙 있었거든요. 예, 초등학교 앞에 다가구가 이렇게 몇 채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때 한번 건축의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건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반 매입으로 샀죠. 세 채를 한 번에 지으신 분도 공사업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또 돈을 돌려야 되니까 매각은 빨리 하고 싶고 뭐 이런 케이스가 맞아서 쉽게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매입하고 이제 바로 길 건너 지곡인데 그 옆에 유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유광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가격대가 또 효자동보다 세더라고요. 거기가 포항공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아니 거기 우리가 농어촌 특별전형 때문에 특이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 그런데 유광보다는 효자가 좀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효자동이 다가구 주택이 오를 거라는 걸 봤죠. 그래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아, 참,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네. 그 효자시장 라인 있잖아요. 네. 효자동의 상권은 괜찮은 거 아는데, 그 포항공대 아래쪽 효자시장 라인 있잖아요. 네.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가게들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 네. 이쪽의 상권들이 어때요? 변화가 계속 있어요, 지금? 계속 변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네, 이게 지금 3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고 어두컴컴했습니다. 근데 젊은 이제 창업가들이 그렇지, 이거 라면집 같은데, 모양이 딱. 수제튀김 나왔잖아요. 네, 뭐 예. 이런 것들. 네, 이런 오면서 여기가 상권이 좀 붐처럼 일어났어요. 덕분에 이제 여기에 있는 상가 주인들도 좀 월세를 많이 받으니까 여기가 기분 상가주택이죠, 대부분들. 좋아지죠. 네. 아, 그럼 왜 저기가 저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뒤편이 포항공대라서 포항공대 학생들은 또 걸어서 다니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 놈들을 거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식당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식당이 생기고 음식점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거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마킹이 되는데 다 식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는 뒤쪽 라인이랑 이 변해가는 그런 상권들, 충분히 변해가는 그런 상권들. 뭐 서울도 지금 뭐 물레라든지 성수동이라든지 이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포항도 이런 자리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 대구도 이제 군데군데 이런 모양새로 바뀌고 있거든요. 아마 월세가 지금까지는 아마 좀 쌀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뭔가 계속 이제 뻗쳐나가면 이제 또 월세가 확 오르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젊은 이제 우리 사업가들이 그 장사하시는 분, 자영업자들이 뭔가 하나 뭐 특색이 있는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라면집이라든지 뭔가 하나 대박 나는 집이 있으면 줄줄이 또 이렇게 변해가겠죠. 합정 성수를 네, 그런 것처럼. 포항에도 이제 그런 거리가 만들어진 게 이쪽인데 이쪽은 뭐 효리단길 이렇게 뭐 말을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효자니까 효리단길 지어가지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제 평당가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임대가는 아직까지 쌀 거기 때문에 임대가 월세가가 오를 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얼마의 가격을 사서 아까 전에 효자동이 1,500 했잖아요, 메인 상권이. 그 뒤쪽에 이제 형상감 뷰가 평당 2,000 했으니까 얘는 얼마 할까? 그러면 임대가가 얼마 할까? 분명히 새로운 세입자들이 찾아왔을 때 싸니까 왔는 거거든요.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월세가가 오르는 게 보이면 상가주택을 미리 선점해서 아까 다가구처럼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포항공대가 있으니까 거기 학생들도 또 위층에 뭐 세팅을 하면 또 임대를 놓고 전세를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가구가 아니라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효자동보다 더 가까우니까 여기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박집을 저희가 경매로 매입을 했거든요, 상가주택을.
저희 회원분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해갖고 이거 매입을 했습니다. 역시 또 건물주를 만드셨네요. 저희가 낙찰 가격이 4억 8천입니다. 4억 8천에 낙찰을 하고 이게 토지가 60평일 거예요. 그러면은 평당 얼마죠? 800. 네, 평당 80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1층이 월세가 옛날에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제 80만 원 선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익률이 안 맞잖아요. 한 20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수익률이 안 맞아서 사실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인 걸 확인했고 사실 이번에 이 사장님하고 저희가 재계약을 했는데 이제 월 200에 계약을 했고 네. 사장님이 안 놀라시던가요? 이제 놀래시긴 하는데 사실은 여기 상권에 권리금이 있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권리금이 형성이 이미 됐네요. 네. 이제 네. 형성이 됐으니까. 꽤 됐어요. 이 건물입니까? 네, 이 건물. 이거예요? 네, 어. 이 건물이고 또 위에는 그러면은 상가 주택들? 네. 아닙니다. 2층 또 상가고 네. 이거는 3층이 주택. 네, 3층이 주택인데 2층에 뭐가 있어요? 2층에는 요 사장님이 또 사무실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맛있어요. 어. 사장님 이거 홍보해드려요. 하나가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단박집? 네네. 그래가지고 단박집. 뒤에 맛있겠다. 덮밥인데 맛있습니다. 오. 네, 일단 2층에도 저희가 이제 50만 원에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가격에 혹시 지하 있어요, 이거? 지하는 없습니다. 지하 없어요? 네. 했고 이제 3층도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네. 계산해 보십시오. 네, 수익률 계산하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하면 한 7.5%? 대출 없이. 예, 7.5%. 대출 없이. 나쁘진 않네요. 건물이 7.5%면 괜찮죠. 평당 1000 이상은 그냥 갈 것 같네요. 네, 지금 아마 평당 1000 이상 하는 매가인데 저희가 이제 좀 싸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럼 저거는 뭐 지금 세입자가 있으니까 네. 손을 대거나 하진 않겠네요. 네. 네. 잘 받았다. 경매를. 경매를 이렇게 해야지. 역시 네일로님이 계시니까. 네일로님이 계시니까. 넬러님이 잘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이미 네일로님이 진행을 하셨네요. 있었어. 보는 눈은 비슷하다니까요. 저는 외지 사람이라서 모르는데 몰라도 그냥 보면 여기는 이렇게 변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미 진행을. 어떻게 캐치하셨어요? 우리 그냥 지도를 보면 대충 그냥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나와요. 좀 그런 게 있죠. 아니 왜냐하면 그 복잡한 그 골목길에 가게들이 막 이렇게 마킹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게 이름이 뭐 라면집이라든지 요즘 이런 그럼 느낌이 그러니까 치킨집도 있는데 라면집도 있고 중국집도 있는데 또 뭐 파스타집이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변해가고 있는 상권이거든요. 수제 버거집 이런 거. 네일로님 이 변화를 이미 읽고 있었나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앞라인 저 앞에 건너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포항은 괜찮은 게 투자자로서 가격대가 사실 광역시보다는 좀 저렴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투자하기도 접근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10년 전에 경매를 막 하고 할 때 한 6천, 7년 전까지만 해도 돈이 크게 없으니까 포항에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 왔던 이유가 대구에서 이 금액이면 이만큼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근데 포항은 이 금액이면 수익률이 더 나오니까 달려왔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매 투자하기는 포항만 한데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바닷가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아까 상가주택이 상가도 있고 하니까 종합 패키지 네. 단조롭지 않고. 그래서 사실 바닷가 토지가 있는 지역은 없거든요. 해운대라든지 울산은 좀 약해요. 바닷가 토지로 하기에는 뭐 제주도나 강릉은 그냥 관광지인 거고.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나 그런 이슈가 크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포항은 모든 게 다 있는 자족 도시면서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되죠, 사실. 아까 그럼 그 상가주택은 투자금이 대략 어느 정도? 보증금하고 다 받아서 제가 계산했을 때 한 1억 5천 했던 것 같아요. 상가주택 사요? 사야죠. 갑자기 또 효자 시장으로 다 몰려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에도 싹 동나는 거 아니야? 저쪽에도 이제 매물이 잘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예, 이미 좀 늦은 감이 있긴 하네요. 매물이 없다. 그럼 다음 버스는 어디입니까? 네일로님은 아시겠지?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물건이 나오면은 분석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모텔을 보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네, 모텔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감정가에 대비해서 지금 유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포항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고 저쪽에 블루베리 공단도 그렇고 또 펜타시티도 그렇고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들어오는 속도가. 결론은 여기가 채워지면은 아파트가 인구가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저렴한 모텔들은 당연히 성행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모텔 위주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텔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가 있죠, 네, 아무래도. 포항도 이제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풀빌라를 많이 이제 하던데 풀빌라는 어때요? 포항은 괜찮은가요? 포항의 풀빌라는 아직까지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 이렇게 시즌이 오면은 약간 가격을 낮춰서 좀 저렴하게 손님들을 받는 것 같아요. 풀빌라 보통 이제 뭐 얼마나 하나요, 1박에? 다 다른데 뭐 네, 완전 좋고 막 이렇게 홍보되고 완전 인스타에서 팍 이렇게 되는 거는 하이엔드급. 그거는 이제 뭐 1박에 아니야 120이야. 여름에 120 받고 제가 가본 적이 없어. 할 일이 없어. 120을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비수기 뭐라든지 평일이든지 이럴 때는 뭐 60, 70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풀빌라가 이제 제주도 가면 하이엔드급이 거의 한 뭐 1박에 한 90만 원, 80에서 90만 원. 야외 풀이 있고 온수풀까지 있는. 제 친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좋다.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항에도 이미 그게 이제 많이 생기고 해서 수익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주도나 강릉이나 이쪽 대비해서 포항 땅값이 아직까지 올랐다고 해도 싸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죠. 아까 전 다가구처럼 시가는 싼데 총 수익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땅값 대비해서 훨씬 싼데 어차피 아까 전에 90만 원, 120만 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 매출이 풀빌라 90만 원, 게스트하우스 3만 원. 와 30명. 저희 게스트하우스 3만 원. 포항이나 경주 간포 쪽으로 가면 게스트하우스만 가셔서 그런데 이제 이쁜 그런 풀빌라들이 좀 있죠. 근데 요즘에 은근히 또 풀빌라 또 많이 생기고 풀빌라가 초반에는 또 신식이다 보니까 또 운영이 또 잘 되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새로 이제 신식으로 생긴 곳으로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어차피 풀빌라는 이제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결국엔 땅의 가치가 오르는 지역에 들어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그것까지는- 운영이 잘 될 때 원금을 빨리 뽑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1년 만에 원금을 네. 뽑고 그다음에 2년 안에 이제 매각하는 그런 이제 플랜을 짜고 가시던데 그럼 그런 모텔 식으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있으면 또 감가상각돼서. 네, 좀 있죠. 아무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매입했는 거는 이제 모텔도? 네, 모텔도 한번 보시죠. 칠포 월포가 나오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청하면이라고 있어요. 이제 무인텔인데 이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건데 네, 예, 요거를 매입을 했는데 일실 1주차 네네. 그런 무인텔. 거구나. 무인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불자가 많이 붙어서 불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제 차를 주차를 하고 저도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 차를 한 대를 주차를 하고 그냥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누구 안 거치고 네, 네, 각각. 각각. 이게 근데 이제 외곽지 시설물들을 보면 사실 경매에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실 1주차가 이게 생각외로. 왜냐면 수익률이 좀 더 그런 면이 있어서 많이 유찰이 됐었고 가격이 그리고 중요한 거니까. 건물 하나를 저희가 이제 장성동이든 뭐 이렇게 매입을 하더라도 사실 양덕동 같은 경우에도 10억 정도는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 모텔을 저희가 10억 이하로 받았습니다. 8억에 낙찰을 받았었고 그리고 15실입니다. 15실이고 관리실이 있고 이런 지금 그럼 운영은 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운영합니다. 이제 시설 리모델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네, 오늘 저녁부터 하고 있어요. 사실 인력들을 다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저희를 통해서 또 인력을 또 구했고 저희가 또 지원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사실 이 모텔의 가치를 올려서 또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려고 저희가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텔 같은 경우 이제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워낙 유찰이 많이 됐을 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6억짜리를 뭐 8억 5천에 받았는데 8억에 받았어. 8억에 받았어. 8억. 그래서 대출이 80%? 90%? 80% 받았고 6억 한 4천 정도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는데 뭐 15억짜리 이상짜리 건물을 사는데 한 1, 2억이면은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종이 뭐예요? 여기는 상업지역당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계획관리 지역인가 혹시? 네,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뒤에가 보면은 이제
토지가 또 200평 정도 더 쓸 수 있게끔 토지가 좀 있어요. 외곽 지역에 가면 객가래 지역에 있는 토지들이 어차피 건폐율 40%밖에 안 되니까 이제 주차 공간이 많죠. 그래서 요 뒤편도 저희가 살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이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저렴하게 또 공간을 창출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이제 캠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잘 되면은 요게 이제 원 가격 20억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힘을 써보겠습니다. 캠핑장에서는 가족들하고 놀고, 그렇죠. 무인텔에서는 이제 저희는 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뭐 토지도 많이 했고, 뭐 모텔도 했고, 뭐 상가주택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제가 보니까 네일로님 하시는 그 고동님이랑 같이 운영하는 경매 스터디가 한 30분 되죠? 네. 네. 근데 이게 운영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운영이라고 딱히 없습니다. 그냥 다 퍼주면 됩니다. 다 얘기하고 사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이거 하실 분 저요 해. 30년 지금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벌써. 예. 그렇죠, 나오죠. 네. 하려면 나오죠. 왜냐면 이제 해도 스터디를 해도 왜 눈팅만 하거나 실행을 옮기기, 아까 뭐 1% 얘기 나왔는데 아까 특강에서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한 분이 이제 수익을 내는 걸 보고 또 한 분이 수익을 내는 걸 보니까 자기도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 분석이 안 되면은 안 하시면 돼요. 분석이 안 되는 거는 하시지 마라. 그래요. 정말 이건 하고 싶다. 내가 분석이 좀 약하다. 차라리 우리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냥. 그냥 혼자 끙끙 하다가 안 되면, 분석이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끙끙 앓다가 자기가 질러버리니까 이것도 수습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낙찰받았다고 축하한다고 올렸는데 뭔가 느낌이, 저도 이게 감이 있거든요. 쎄한 거야. 단독이고 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를 단독이야? 이런 생각으로 다시 보니까 이제 10분 만에 이제 허점을 이제 찾았죠. 이게 분석이 안 됐었구나.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제가 오늘 떼보라고 했습니다. 그 분께서는 등기부등본도 안 떼시고 입찰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배정보지가 공매다 보니까. 네, 그게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특수물건 같은 경우에는 꼭 경매정보지 말고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경매정보지만 믿고 했는데 경매정보지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진단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질렀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그 돈을 잃으면은 참 복구하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 싸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솔루션을.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잘 하실 것 같아요. 내일 아침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좋죠. 포항을 투자로 접근한다면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뭐 지금 당장 뭘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식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경매는요, 실질적으로 하락장에도 좋고 상승장에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건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하락장일 때는 물건이 월세가 나오는 방향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상승장일 때는 시세 차익형으로 노려서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항상 경매는 절대가가 싸다 보니까 내가 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포항 투자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네일로님이 어디 투자해도 된다 하면은 투자하고, 저는 아파트나 재개발 분야에서는 뇌를 내려놓고 잘하시는 분 따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좀 잘 아는 토지. 토지나 아니면 토지를 깔고 있는 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토지를 베이스로 하는 투자는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네일로님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는 그냥 네일로님한테 물어보고 그냥 투자를 한다. 타 지역 투자를 할 때는 또 휘파람쌤 있으니까 전화를 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잘 안 알려주시고. 전화하면 맨날 자. 전화하면 예, 저보다 잘하시는 분을 알면은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서 하면 되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자기가 잘 투자를 하면 되고. 낮에 이제 촬영에 이제 우리 시내 촬영하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포항의 메인이 되는 그 효자동이나 뭐 대잠자이나 효자동이나 뭐 움직임을 좀 항상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네. 전세가 얼마나 빠지는지, 네. 그리고 매매가가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 시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점에 들어가도 충분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뭐 25년 뒤에 포항 다시 와야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 빤하거든요, 살게.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개발 피가 뭐 2억씩 갔던 게 지금 뭐 엄청 떨어졌으니까 그런 지역들부터 시작해서 많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근데 또 몰라요. 또 이게 또 갑자기 또 시장이 확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 공급이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20한 5, 6년 보겠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똑같이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뭐 토지 다 보겠죠. 저도 이것저것 다 보는 사이라서.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경매로 취득하는 거를 특히 하락장에서 뭐 상승장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장에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저는 무조건 경매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내가 무주택자야. 돈은 없어. 욕심은 있어요. 경매는 나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지금 포항분들도 마찬가지, 대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경매하려면 어차피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경매 스터디 하시거나 하면 참여하시고 아니면 경매 수업하면 공부 좀 하시고 해서 왜 수업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전 같은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차익 부분은 좀 정리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월세형으로 지금 계속 맞추고 있고요. 저는 원래 성향 자체가 좀 그래요. 사실 시세 차익을 뭐 3건을 봤다, 그냥 그걸 모아서 월세형으로 바꾸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제가 오래 살아남은 결과가 아마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데, 왜냐면 사람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뻔히 더 오를 거 아는데 다른 지역도 오르는 거 아는데 다시 수익형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신 거죠.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는. 손절만큼 어려운 게 입절이거든요. 네. 맞아요.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3년 됐죠. 13년 정도 됐는데 시장에서 사라지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상승장 또 그 전에 있었잖아요. 내가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훅 사라진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면은 이제 월세 투자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뭐 1, 2년 전에도 뭐 장이 좋았잖아요. 저는 분양권 투자는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제가 분양권 투자는 좀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요 단계에서는 사실 수익이 나올 게 뻔히 보여요. 보이는데도 제가 좀 참죠. 왜냐면 이거 안 하고 요러고 하면은 안전한 걸 아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1등은 절대 좀 투자를 안 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3등, 4등 좀 안전하고 리스크가 좀 적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일러님하고 주변을 이제 계속 저도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편하게 투자를 하나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러신 분들을 보니까 다가구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다가구 하나씩은 다 들고 계세요. 하나나 2개 정도. 그래서 저도 다가구를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해보니까 이게 왜 이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전세도 돌릴 수 있고 거기서 월세도 이제 유동성도 동반되는. 그래서 저도 다가구를 하나 샀고, 시세 차익보다 저는 월세 세팅을 더 많이 치중했어요. 네일러님보다 더 심하게 월세형을 세팅했고, 그래서 지금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더 무리해서 월세 세팅형으로 하나 정도는 더 세팅을 하고, 토지 기반인 저는 이제 사업적으로 지금 머니헤드 사업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다양하게 뭐 영어나 뭐 운동이나 뭐 다 해볼 거예요. 포항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제가 해볼 건데, 소개팅도 하고 뭐 일단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있으니까 뭐 다양한 걸 다 도전해가지고 사업 수익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뭐 있는 물건 정리에 좀 집중을 좀 더 하고요. 오늘 정리를 조금 하긴 했지만, 넬로님처럼 저도 이제 워낙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 그러니까 한 곳에 몰빵을 잘 안 하고요. 그 지역도 나누고, 그 지역 안에서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다 나누고요. 저도 분양권을 많이는 안 해요. 왜냐면 분양권만큼 장이 꺾이면 힘든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해서 분양권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 뭐 좋진 않지만 그게 또 욕심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지금 현재 물건 정리하는 거,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시 짜는 거, 그 다음에 제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쪽의 일도 좀 하는 거. 근데 지금 다들 힘들어갖고 고해성사 하는데 세 분은 왜 이렇게 평온해요? 리스크 있는 걸 안 하니까요. 저는 이제 장이 좋다고 해서 저희 포항에도 분양권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내려오셨어요. 막 10채씩 막 그 아이파크 같은 거 10채 사고, 저쪽 에서턴 같은 거 10채 사고 막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수의 심장. 저는 그랬거든요. 포항은 장세가 좀 다르다.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투자 논리를. 네, 그래 알겠다 그랬는데, 저는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냥 안 했죠. 안 하면 됩니다. 리스크 있는 건 안 하고, 뭐 리스크 없는 것도 많은데 뭐 굳이 수익성 이만큼 난다고 해서 리스크 있는 거를 할 필요는 없죠. 올해 이렇게 장이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아, 저는 이만큼 심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그 유동자금을 묶을 때 유동자금 한 번은 묶이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인상률도 한 5% 정도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7%, 8% 이래 얘기해 버리니까 더 심해졌죠,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리스크인드 그걸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좀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덤덤해지는 거죠. 이게 워낙 뭐 세입자가 전화를 와도 뭐 일상다반사 그러잖아요. 원래 세금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세금 걱정 제일 많이 하고 뭐 20채, 30채 이상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세금 포기하거든요. 또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플랜은 뭐 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혼자 싱글이라서 특별히 돈 들어갈 데도 없고 뭐 근데 그 전부터도 수익형에 좀 많이 집중하셨잖아요. 예, 수익형이 집중을 하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그렇죠. 그래 저는 이제 좀 게을러 가지고 좀 시대차익형 많이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수익형 해서 약간 좀 편하게 살자. 그리고 또 다양하게 또 해보고 싶은 것들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간형이 아니라 가지고 저는 뭐 편하게 지금 분양권도 없어요. 네일러님도 없고 저도 없고 분양권도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저 이번에 종부세도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자랑이야. 얼마 없다. 네, 얼마 없어요. 그래서 뭐 얼마 없고 뭐 돈도 크게 뭐 많이 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종부세를 안 낸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최근 들어서 종부세 안 내는 투자자를 처음 본 것 같아요. 투자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종부세 보통 기본 몇천 원 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 예, 아, 법인권은 좀 나왔죠. 법인 나왔는데.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몇 억이 나오니까. 그럼 나온 거 아닙니까? 법인으로 나오면 나온 거. 근데 뭐 그거는 아니고. 예.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종부세가 안 났어요. 투자자가 아니죠. 1인 사업가. 예, 1인 사업가 정도. 예,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플랜을 잘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옛날 가격, 예전 뭐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어차피 사이버머니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진 물건들이 있으면 적으셨다가 본인 나름대로 플랜을 짜고서 이걸 팔고 저건 들고 가고 과감하게 정리할 건 손절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 포트를 일단 단단하게 다져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장이 왔을 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차피 뭐 잘 되는 건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플랜을 짜는 게 우선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나 지금 못 쓰신 분들은 장이 안 좋으니 공부를 안 해.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네, 안 좋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건축하고 그때 이제 그냥 물질하는 사람으로 잠깐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적폐 투자자로 또 잠깐 나왔었고 지금은 그래도 머니에도 만들고 뭐 다양하게 뭐 다하고도 하나 있는 이제 그렇게 1년 상관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는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호랭이 TV 구독자님들도 이번에 이제 월급의 중요성도 많이 느끼셨을 건데 월급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씩 실행하면서 챙겨가는 그렇게 하면은 좀 조금씩 발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좀 많이 좋아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휘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번 연도만 살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꾸준히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만 뭐 이렇게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신데 저 같은 케이스는 작년에 사실 세입자한테 시세보다 뭐 10% 15% 저렴하게 다 던졌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던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좀 세입자도 고마워하죠. 저한테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으니까 고마움도 받고 나는 리스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좀 욕심을 버리면서 또 그분도 먹을 게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참 좋을 건데 사람들이 너무 시세 내가 저것보다 더 많이 받을 거다 내가 최고가에 그런 마음을 좀 버리고 남은 최고가에 이렇게 던졌지만 나는 이분보다는 저렴하게 던져서 남들을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모시기 되게 힘든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니까 화면이 꽉 차죠. 되게 신기하고 저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세 분과 관련된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또 이렇게 세 분의 조합을 또 제가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포항투자연구소라고 이제 포항에서 이제 하나 이제 커뮤니티 재테크 소통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플랫폼.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네. 그게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네일론님과 같이 하게 돼가지고 새롭게 이제 경제적 자유와 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항투자연구소에서 이제 탄생을 한 거죠. 머니에듀로. 그래서 이거 이제 플랫폼으로 다 엮었고 여기에서 뭐 다양하게 뭐 오늘도 에어비앤비 특강했지만 뭐 다양하게 뭐 블로그나 뭐 부동산, 경매, 아파트 일쌤도 나중에 강의하실 거예요. 또 와서 네. 이런 강의들도 많이 주최를 하고 뭐 다양한 사업들도 많이 도전하고 뭐 유튜브도 할 거고 돈이 나오게 세팅을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점은 저랑 꼬동님이랑 세 분이었다. 회원이 세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커졌네요. 제가 알기로 아마 포토연, 그러니까 머니에도 전신이죠. 포토연에서 제가 아마 첫 강의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맞나요? 네. 뭐 사실 저는 몰랐는데 비용을 얼마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네. 그래서 15만 원 그랬나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받아서 오지는 않지만 그는 하필 사실은 포항에 이제 계약서를 말씀드렸다시피 등량주공 계약서를 쓰는 날을 맞춰서 왔었거든요. 아마 제가 여기서 정규 강의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정규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특강도 제일 많이, 강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두 분 다. 비록 아침에 수제비만 사주시지만 제가 먼 게 많이 잡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먼 계목으로 제가 온다고 할 정도니까 두 분이 진짜 좋아요. 네, 저도 이게 성격이 막 이렇게 저하고 안 맞으면 안 하겠죠. 당연히 저희가 벌써 한 3년, 만으로 3년 됐거든요. 네, 그때마다 뭐 행사가 있거나 저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너무나 저는 좋거든요. 대단한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 제가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많은 보탬이 이제 됐죠, 여러분. 포토연이 성장해 가는데 뭐 그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분의 이제 인품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잖아요, 사실 성인이 되면.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의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포항에서 무언가 같이 이 머니에듀에 속해서 같이 평생 같이 간다면은 아마 절대로 손해볼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곳이다.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포항에서 강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강사로 데뷔를 하고 싶거나 그런 분들은 항상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 협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 됩니다. 저희는 뭐 분야를 안 가려요. 뭐 독서실, 지금 독서실도 하고 있고 뭐 모텔, 뭐 운동, 영어 회화 뭐 지금 다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포항 원룸 관리까지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하고 있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자질들이 좋고 능력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둘만으로 뭐 다 되겠습니까? 네, 같이 성장하고 같이 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